전투함 건조 기술 강대국 한국이 진행하는 스텔스 미사일 구축함 KDDX 프로젝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한국이 이제는 스텔스 기능까지 이지스 구축함에 적용시킨다는 속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야욕을 박살내고 서해와 동해에서 한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인 KDDX는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개발 사업이며 배수량 7,000톤 규모의 KDDX 구축함의 강력한 성능은 이전에 개발되었던 세종대왕급 KDX 구축함과 달리 전투함의 추진체계와 가스 터빈 엔진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무장체계 및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다기능 레이더 및 손해를 100% 한국산으로 통일시킬 예정입니다. KDDX는 스텔스 형상을 위해 전투함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막을 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말의 2011에서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KDDX의 형상을 보면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함수선양의 경우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해 스텔스의 성능에도 굉장한 이점이 생김에 따라 레이더 탐지 면적의 날씨의 새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압도적으로 작아지는 것 또한 스텔스 형상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한 대표적인 전투함으로는 미 해군의 스텔스 전투함인 주말트가 대표작이자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해군의 군사력 강화와 기동 전단을 위해 2013년부터 건조가 시작되는 KDDX는 총 6척을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고구려 광개토대왕 배치 상급 구축함 KDBX 구축함을 통해 총 18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려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KDBX 구축함의 성능은 기존 존재했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하거나 더욱 우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인 KV에 레슬리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며 마렉스 2011에서 공개된 모델에서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48대 후방에 16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됨에 따라 총 64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KDDX의 스텔스 전투함에 장착할 미사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발사된 이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적군의 잠수함을 격파하기 위해 개발된 홍상어 대장 미사일의 관통력은 수중에서 아변 강판 1500mm를 통째로 관통할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리며 장거리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은 적국의 대도시와 군사기지를 폭격 목표로 지정하고 향후 사거리가 3000km로 개량됨에 따라 일본과 중국의 대도시 전역을 유효 타겟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케이블 LS 미사일 발사대는 기존 케이블 LX1에 비해 면적은 180셀 길이는 120무장 탑재 중량은 185% 거대화되었으며 KDDX 전투함에 탑재될 개량형 미사일 발사대 케이블에 쓰이는 크기가 더욱 커진 점에 따라 탄두 중량이 2톤으로 소형화된 현무4 미사일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 한국산 미사일을 운용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해진 미사일 발사대에는 탄두의 화약량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KDDX 한 척만 보유하는 것으로도 한국 해군의 화력 증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세이브에 쓰이는 KTX 전투함의 특성과 맞게 만들어진 국산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연속적으로 미사일 혹은 설정이 가능한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한 척의 KDDX 스텔스 구축함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다수의 적군 전투함을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DDX 스텔스 구축함은 독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일본 자위대의 구축함과는 비교조차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의 영원한 전범국으로서 구축함의 공격용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해 요격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만 같은 형식의 반쪽짜리 성능의 전투함이지만 한국의 KDBX 전투함은 현무3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현무4 탄도 미사일을 64대나 되는 발사대에 듬뿍 채워서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폭격할 수 있죠. 현무4 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km이므로 사실상 KDX 전투함이 한반도 영해에서 정박하기만 해도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 타격이 손쉽게 가해집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포인트는 KDDX가 스텔스 구축함이라는 것이며 해상 레이더에서 스텔스 KDDX 전투함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현무 미사일 폭격을 정신없이 맞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와 합작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소식은 KDDX에 대한 전투 능력까지 세계 최강급으로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일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모함도 KDDX의 초음속 미사일 한 방으로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 있습니다. KDDX의 기본 무장으로는 127mm 함포를 포함해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근접방어 무기체계 CRAWS가 장착됩니다. CRAWS는 적군의 대함 유도탄과 고속 침투정이 위협으로부터 한장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수단이며 적군 미사일의 사거리가 KDDX의 10km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CRAW의 수가 최후의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적군의 미사일이 KDDX를 타격하기 전에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역할이죠. 지하의 WS 체계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DDX의 손활체계 개발에는 LIGN-X1이 채택되었으며 KDDX는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한 마스트가 개발되어 장착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통한 마스트에는 듀얼밴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의 피아식 별기 등 탐지 센서와 통신기의 안테나를 개발해 마스트에 모두 통일시키는 형식입니다. KDDX의 엔진은 늘 KTX와 달리 기계식 추진 방식이 아닌 하이브리드의 형식을 사용할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는 기계식 추진과 통합 전기 추진의 장점을 혼합한 추진 체계로 저속 구간에서는 추진 전동기를 운영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가스터빈을 운용하며 위급할 시에 통합 장기의 추진 방식을 사용해 전함수 구간에서 전동기와 가스 터빈을 모두 운용하는 추진 체계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기존 기계식 추진 방식에 비해 소음이 압도적으로 적어 적군의 잠수함이 KDBX 스텔스의 전투함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 KDBX를 100%의 국산화에 개발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가 끝없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이 KDDX 6척의 전력화를 통해 독도와 여도를 지키는 새로운 기동함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KDDX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비 1조 8천억 원 건조비 6조 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2022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상세 설계 및 KDBX 이러한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는 한국 대군의 위력에 중국과 일본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 한국의 고유 영토 서해의 여도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들 일본과 중국 항공모함을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로 격침시켜버리고 현무 미사일로 전역을 타격해버리는 한국 대군의 최신형 스텔스 구축함 KDDX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